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변수가 크게 작동을 하면서 아시아의 기술주, 특히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크게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반전이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로 돌아서면서 일부 대형주들이 고전을 했죠.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조선주가 선전을 하고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주중반 이후에는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대체로 부진했어요. 뭐 중국, 인도 뭐 올라가 봐야 0.4%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가 플러스 나긴 했지만 0.7%,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대만, 뭐 TSMC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나스닥 고전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했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종목으로 봐도 엔비디아가 주간 8.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4.4% 빠졌고, 일라이릴리도 9.6%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전을 했다. 뭐 방산주라든가 인프라 관련주들이 조금 선전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술주 매도,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가치주 성향의 종목들이 상승, 뭐 이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엔터주, JYP, 뭐 게임주도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근데 그 외에 보면 뭐 대체로 다 부진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9.9% 빠졌지만, 그 외 종목군들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면 조선주라든가 이런 거는 그 선박금융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 당연히 뭐 PF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금리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밀렸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주간 10% 빠져서 주간 낙폭으로는 뭐 상당히 크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선전을 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뭐 지난주 지수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그다음에 트럼프, 미국 정치 이런 것들이 업종에 영향을 준 한 주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난주에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토리가 계속 뭐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뭐 TV 토론, 다음에 이제 피격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나서 트럼프가 유력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채권, 달러, 가상자산에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법인세 감면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주가 덜 오른 중소형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방위비 증가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주식시장의 기존의 어떤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정치 뉴스가 너무 요란해요. 지금 보면 바이든이 뭐 사퇴한다더라, 주말에 사퇴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또 아니다, 완주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만 미국 여당 내에서는 바이든이 사퇴할 걸 감안을 해서 어떤 형태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될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베팅, 이거는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베팅이 지금 60% 이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거야라는 쪽이 60%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 바이든은 지금 9%대, 해리스가 거의 2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한 트럼프가 50% 초반까지 이번 주에 빠지느냐, 그다음에 현재 여당 쪽에서 이걸 합산 40% 중반까지 끌어올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업종의 어떤 또 다른 변화를 또 초래할 수 있어서 이번 주 어떤 정책적인 변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라고 너무 시장에서 가정하는 것도, 당연시하는 것도 조금 그것도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정치적인 변수, 거기에 따른 업종의 변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가 또 지난주에 유난하게 두들겨 맞았죠. 트럼프의 발언.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다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또 여당 쪽에서도 미국이 이제 미국의 어떤 기술을 적용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제 기술을 갖다 써놓고 중국에다 만약에 반도체를 팔면 제재할 거야.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나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ASML 주가가 폭락을 하고 지난주에 보면 1100달러 정도 되던 게 895달러 완전히 폭락을 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주간으로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 매도한 규모를 보면 외국인 전체 매도 규모하고 이 두 종목 매도 규모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좀 과도하게 이제 낙폭이 만들어졌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재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가 좋아진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다 이런 인식도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급락했던 반도체주들이 이번 주에 돌아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반전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시나리오가 나왔지만 반대쪽 시나리오도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일단 이제 금리나 기대가 다시 살아날 거냐.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리 신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정도에 금리 내리려고 미리 신호를 계속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잘 안 빠지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유력해지면서 트럼프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쓴다든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정책이고 또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튕겨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도 대선 전에는 금리나 반대한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각적으로 끝낼 거고 금리도 내릴 거다. 왜냐하면 금리 내리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부담을 축소시키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도 일방적으로 금리가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를 좀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PC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동안에는 이게 금리 인하가 좋은 재료인데 재료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지. 그리고 PC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PC에서 이거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이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증시 흐름을 다시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번 주 그 이제 기준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4.3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4.24잖아요. 4.1대로 내려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특히 아시아 증시가 좀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추이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난주에 증시가 부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안 빠졌잖아요. 주간으로는 제자리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평택 사공장에 D램 전용을 전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저게 원래 파운드리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파운드리 수주가 부진해서 그걸 그냥 지우고 그냥 D램 쪽으로 전환하는 건가? 그냥 D램은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파운드리 부진을 암시하는 거다.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근데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게 엔비디아 퀄을 이번엔 진짜 통과한 것 같다. 이제 통과한 걸로 보여서 이제 삼성전자도 HBM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시나리오로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D램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던 라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D램 생산은 더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갖다 붙이려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가격 인상, 상승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실적 예상보다 더 상향 뭐 이런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가늠해 보면 돼요. 일단 지난주에 주가가 좀 특이했던 거는 빠지면서도 84,000원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84,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증시 그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버텨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후반에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돌아서서 매수로 뒤집어지는지 그리고 84,000원 살짝 아래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그걸 결국에는 이제 받쳐내고 이번 주에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턴하는 시점에
1년 만에 주가가 상승하고 1년 상승하고 끝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2년 차에 두 자릿수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저 재료를 바탕으로 플러스가 나는지, 그러니까 지수를 멱살 잡아 올려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는 금리가 중요하다면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반전의 신호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일단 120주선, 그러니까 주봉상 하이닉스가 버텨냈던 선에서 지난주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걸 주봉으로 뒤집어 놓느냐. 근데 뒤집어 놨잖아요. 그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보통 쭉 하락하던 상황에서 꼬리가 길게 몸통보다 길게 달리고 하루 이틀 이내 상승으로 돌아서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코스닥은 그 전에 나왔던 저 꼬리 저점이 그 하락 사이클의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 상승이 나와야 진짜 상승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수는 플러스인데 상승 종목이 1000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절대로 지난주 그 목요일에 나왔던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중에 1000개 이상, 그것도 초반에 1000개 이상 상승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를 보면 코스닥은 이번에 저점을 친 거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됐죠.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미증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테스트 해보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코스닥이 버텨내는지, 그리고 이제 주 초반에 천 종목 이상의 상승 시도가 나오면서 나는 이미 저점을 쳤어,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지, 아니면 이제 저 저점이 왜 중요하냐면 신용이 또 엄청나게 털릴 수 있거든요. 저 근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매도, 만약에 여기서 신용이 털리게 되면 뭐 900, 700대 중반까지 밀릴 수도 있는 사이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 그래서 주 초반 주에 버텨내느냐, 천종목 이상 상승 시도가 나오느냐, 이걸 또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6주 연속 매수했다가 지난주 후반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에 주로 이제 집중이 됐었죠.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조선주, 그다음에 IT주, 대형,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삼성전자가 버텼던 이유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건설, 통신 이런 것들을 샀고,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주,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 일부 이런 것도 골라서 매수를 했고, 기관은 2차 전지,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거는 이제 관이음새만 하는 거죠. 뭐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이런 거, 그다음에 반도체주, 엔터주는 선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따박따박 매수해 나가는 종목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번 주에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은 하이닉스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61선이 이번 어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역할을 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중요한 지지선에서 턴을 하는지, 이건 제가 잠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주가가 또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자동차주가 3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거의 고점 대비 15%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21선 앞두고 이 근처에서 하락이 지지가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특이하다라는 건 뭐였냐면, 하락하던 기간에 3분의 1 정도 또는 2분의 1 정도 기간에 뒤집어 버리면 이건 굉장히 큰 반전 사이클로 갔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0만 원 돌파까지 한번 시도를 하느냐, 요 구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코스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주가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3월, 4월 고점, 업종 지수를 보면 3, 4월 고점에서 돌파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업종이 또 증권주죠. 그러니까 근데 증권주도 지난주 고전하고 대신 이제 금리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건설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건설주가 지난주 후반에는 또 밀리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밸류업도 어정쩡하고 금리나 관련주들도 주 후반에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수에만 지난주에 대부분 다 가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하나의 어떤 축을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기존의 전차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금리 밸류업 쪽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투자자들이 결정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가닥을 잡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선거 변수, 미국의 선거 변수가 축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고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한동안 이제 매물이 나왔던 이제 대형주들의 어떤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느냐. 특히 이제 주반에 대규모 매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들을 압박을 한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2주 연속 매도가 나오면 이제 조금 투자들의 생각이 일시적인 매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약세, 금리나 관련주들이 강세, 이런 어떤 구도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금리라든가 빅테크 실적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다시 판이 뒤집히는지 아니면 기존에 가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종목이 시황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간 7%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총 22회 이제 주간 7% 이상 빠진 게, 그 이전에 어떤 21번의 사례를 보면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간 게 13번, 하락한 경우가 8번 있었고요. 평균으로는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로 보면 15번 올라가고 6번 빠졌거든요. 근데 10% 넘게 빠지면 그 다음 주에 3번 오르고 1번 빠졌어요. 다음 달에는 1번 오르고 이제 3번 빠지고. 근데 이게 사실 4번 사례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10% 이상 빠진 거는 조금 통계적으로 갖다 붙이긴 애매한데, 어쨌든 7% 이상 빠진 경우 다음 주에는 이제 13번 오르고 8번 빠지고 평균 1.3% 올라갔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서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플러스 날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한데, 어쨌든 그대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쪽 그림으로 좀 가게 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불안이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매도시켰던, 하락했던 요인이라서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가 시황에 어떤 반전을 하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미터 종목으로 이번 주에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가상 아까 보여드린 대로 61선 되게 중요한 지선 역할 하는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튕겨 올라가 주는 게 시장에는 좀 유리하게 되거든요.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